글로벌 외신센터입니다. 말씀 주신 세 가지 내용들 위주로 오늘도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소식부터 볼게요. 아무래도 이제 8월에 이슈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그 가운데 기다렸던 이슈 하나가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연준의 스탠스를 좀 알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네, CNBC 보도 내용입니다. Fed's interest rate hikes continuing until inflation eases substantially. Minutes show. 네, 이번에 연준 쪽에서 지난달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까지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에 대한 의사록이 발표됐습니다. 바로 자세한 내용부터 살펴보시죠. FOMC 의사록 발췌 내용 중에 물가 상승률이 연준의 목표치인 2%를 크게 웃돌고 있다며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의무를 달성하기 위해 제약적인 금리 인상 기조를 계속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이 경기가 둔화되더라도 당장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당시 0.75%포인트 금리 인상 결정이 나오기까지 연준 위원들의 경기 진단과 향후 긴축 움직임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힌트를 얻어볼 수 있었습니다. 일부 참석자들은 물가가 확실하게 떨어졌다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 지금과 같은 강력한 금리 인상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평가를 했다는데요. 이 같은 기조 속에 연준은 6월과 7월 모두 2달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바 있습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목표치까지 내려가는 데는 시간이 어느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판단을 한 건데요.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및 공급망 혼란 등으로 인해서 이러한 요인들이 물가 상승에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또 연준의 강력한 통화 긴축 의지에 대중들이 의구심을 품기 시작을 한다면 지금의 높은 인플레이션에 고착될 수 있다는 우려감도 드러냈다는 부분을 FOMC 의사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소 매파적인 이런 의견들이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수준이 여전히 목표치인 2%보다 높다 보니까 이렇게 연준이 조금 강력한 태도를 취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일부에서는 비둘기파적인 이런 해석들의 발언들도 몇 가지 있었거든요. 네. 좀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를 조절하지는 않을까요? 네,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이 누적된 통화정책 조정이 경제활동과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면서 일정 시점에는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고 밝혔는데요. 다음 회의 전에 나오는 이 물가나 고용 등 주요 경제 지표를 보면서 상황에 따라서 속도를 조절하겠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달 회의 당시에는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다는 징후가 거의 없다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는데 지금 현재 기조를 조금만 살펴보더라도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피크를 찍고 내려오고 있다 이런 의견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요. 다음 달에 발표될 금리 인상에서는 0.75%포인트보다는 0.5%포인트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9월에 빅스텝으로 가게 될지 이 부분들을 조금 더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볼게요. 어제는 이제 월마트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사실 낮아진 눈높이를 굉장히 충족할 만한 실적을 내놨던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타깃 실적 발표가 좀 있었는데 어땠나요? 네, 월마트는 좀 잘 나왔는데 이번에 타겟 같은 경우는 좀 부진했습니다. CNBC 보도 내용입니다. Target's earnings take a huge hit as retailer sells off unwanted inventory. 네, 타깃은 왜 이렇게 부진한 실적을 거뒀는지 보기 전에 일단은 실적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타깃이 부진한 성적표를 거뒀는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260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39센트를 기록했는데요. 예상치가 72센트였기 때문에 절반 가까이 좀 깎인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앞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어제는 월마트 그리고 홈디포 같은 이 미국의 대형 소매 업체들의 실적이 월가 예상치를 웃도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타깃의 실적에도 시장에 관심이 많이 몰린 상황이었는데요. 여기서 타깃은 홀로 좀 안 좋은 성적표를 내밀게 된 겁니다. 원인은 남아도는 재고에 있었는데요. 타깃은 쌓이고 있는 재고 처리를 위해서 가격 인하 행사를 연이어서 진행을 했고 이에 따라서 결국에는 수익 악화로 이어졌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여기에 연료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서 운송 비용 증가도 이익 감소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는데요. 다만 회사 쪽에서는 공격적인 재고 조정으로 2분기 이익은 감소했지만 만약에 초과 재고를 정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주가는 이러한 어닝 쇼크 때문에 암울한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우선 1분기에도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낙폭이 상당했었지만 이번에 2분기에도 좀 실망스러운 성적을 거두게 되면서 주가의 흐름 역시 미미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보다 거의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좀 좋지 않은 실적이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소비와는 얼만큼의 연관성이 있을지 다음 시간에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도 좀 체크를 해볼게요. 최근에 중국 쪽에서 폭염이랑 가뭄이 상당히 좀 심각하다고 하는데 전력난도 겪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우선 중국이 지금 지정학적으로 뭔가 환경이 되게 안 좋은 것 같은데요. 로이터 통신 보도 내용입니다. China races to alleviate drought, power cuts amid record heat wave. 네, 중국에서는 이 가뭄 때문에 겪고 있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어떤 문제들을 겪고 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이 엄청난 폭염과 가뭄으로 78만 명이 식순환을 겪고 있고 또 농경지 118만 헥타르가 피해를 봤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부터 40여일간 계속된 가뭄으로 창장 유역의 강우량이 평년보다 40% 줄어들면서 스촨, 충칭, 후베이, 후난, 장시, 안후이 등 6개 성에서 이러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40여일간 계속된 가뭄으로 인해서 파급 효과가 지금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창장 하류 농경지에 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둥팅호 그리고 포향호에서 수위가 급속하게 낮아졌고 또 규모가 적은 저수지와 하천들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의 수리수력발전과학연구원에 따르면 6월의 상순부터 창장 일대 강우량이 예년보다 줄어들기 시작했다면서 지금까지 누적 강우량이 1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례적으로 창장의 상류, 중류, 하류 전역에 가뭄이 발생한 건데요. 결실기에 접어든 벼는 물론 이 민물 양식업에서도 피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여기에 수상 생태계가 훼손되고 있다는 점도 좀 더 문제를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데 가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면서 피해 면적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감까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2013년 스촨 지역에 나타났던 가뭄 피해보다도 이번에 이 피해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도 우려감을 더 키우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중국의 수리부 같은 경우 이번 16일에 식순환을 겪는 주민과 가축들의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이 관계시설을 확충하고 수원 개발을 위해서 농업 용수 확보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네, 비단 근데 곡물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 같은데 또 중국에 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이쪽으로는 피해가 없나요? 네, 앞서 언급을 하셨던 이 전력난 때문에 또 피해를 입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공장이 맞습니다. 일단은 일본 도요타 자동차와 세계 최대 전기차 배터리 업체인 CATL이 중국의 스촨성에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공장 가동을 중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전력난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 두 회사는 20일까지 공장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부분들이 기업한테까지 좀 타격을 주고 있어가지고요. 어떤 식으로 종목에 좀 영향을 주고 반영이 될지 추가적으로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소식들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 점검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